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안개 제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안개가 낀 영상에 대한 그림인데 보시다시피 안개의 영향으로 인해서 가시성이 좋아지고 색상 정보가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개 영상이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된다면 객체 인식이라든가 윤곽선 추출이라는 그런 알고리즘의 효율성이 감소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개 영상에 대해서 1년의 안개 제거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가시성을 향상시키고 색상 정보를 복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개 영상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개 영상 모델링 식은 다음과 같고 이 식에 대한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I는 안개 영상을 뜻하고 J는 맑은 날의 영상, 즉 안개가 제거된 영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T는 전달량을 뜻하는데 이는 빛이 산란되지 않고 카메라에 도달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A는 안개의 밀도, 즉 안개의 정도를 뜻하는 대기 강도를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안개 영상 I는 J와 A가 T에 따라 혼합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안개 영상 I를 바탕으로 대양도 A와 전달량 T를 추정하면 안개 제거 영상 J를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안개 제거 연구의 공통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안개 제거 방법이 DCP 기반의 안개 제거 방법이 있는데 DCP라 하면 다크 채널 프라이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크 채널 프라이어는 맑은 날의 영상, 즉 안개가 없는 영상의 RGB 채널 중 최소한 한 채널은 북부 영역인 윈도우 영역에서 0에 가까운 픽셀 값을 가진다는 통계적인 특성입니다. 식은 다음과 같고 그림으로 설명하면 우선 안개가 없는 영상, 맑은 날의 영상 J에 대해서 모든 픽셀에 대해서 RGB 최소값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민 RG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최소값 필터링, 미니멈 필터링을 수행하게 되면 다크 채널 J 다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다크 채널 J 다크가 0에 수렴한다는 것이 다크 채널 프라이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다크 채널 연산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개 제거 과정의 큰 플로우는 대기 강도와 전달량을 추정하는 것인데 기존 안개 제거 방법에 대해서 대기 강도 추정 과정을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대기 강도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안개 영상에서 안개 영역만을 도출해야 되는데 안개값보다 더 밝은 흰색 물체가 있는 경우에는 안개가 아니라 흰색 물체가 안개 영역으로 오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개 영상에서 다크 채널 연산을 수행해서 흰색 물체를 제거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정렬화를 수행해서 상위 0.1% 밝기 영역을 도출하고 이를 노란색 영역으로 표시했습니다. 여기서 이 노란색 영역을 안개 영상으로 도입하고 여기서 가장 밝은 픽셀 값을 대기양도 A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달량 추정 과정인데 앞서 설명드렸던 안개 모델링 식에서 윈도우, 북부 영역 윈도우에 대해서 전달량 T는 일정하다고 가정하게 되고 다크 채널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J 다크가 0에 수렴한다는 다크 채널 프라이어의 성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전달량 추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오메가랑 함은 시뮬레이션 기반 변수로 0.95로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전달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개 영상 I를 대기강도 A로 정교화시키는 정교화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다크 채널 연산, 그리고 이에 대한 전달량 계산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정된 전달량은 윈도우 내에서 전달량 T는 일정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윤곽선이 보존되지 못하고 블락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손실된 윤곽선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이드드 필터를 이용해서 전달량 보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윤곽선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에 따라서 영상 복원을 하게 되면 전달량 보정을 거치지 않은 복원 영상에 비해서 블락 및 후간 현상을 억제하면서 영상 복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존 안개 제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하지만 이런 기존 안개 제거 방법에서도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안개 제거 소요시간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는데 다음은 저희가 기존 안개 제거 방법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프로파일링 결과입니다. 각 스텝에 대해서 소요시간을 측정한 결과를 표로 정리해봤는데 우선 실험은 800MHz 듀얼코어 ARM 프로세서 기반으로 실험을 실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의 다크 채널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체 안개적어 수행 시간에 비해서 25%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기강도 추정에서 모든 픽셀에 대한 정렬화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또한 상당한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달량 보정 과정에서 높은 연산 복잡도를 수반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소요 시간을 차지하는 50% 전체 수행 시간에서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기존 안개 제거 방법의 한계점을 최적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품질 측면의 한계점이 있는데 안개 영상을 기존 안개 제거 방법으로 보관한 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후광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달량 보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광 현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기존 안개 제거 방법에 대해서 소요 시간 측면에서 최적화하는 기법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2번의 다크 채널 연산을 한 번으로 줄이는 건데 이는 다크 채널 연산의 간소화라고 하겠습니다. 대기 강도를 모노톤으로 가정함으로써 2번의 다크 채널을 한 번으로 간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달량 보정의 생략인데 전달량 계산 과정에서 메디안 필터를 도입함으로써 전달량 보정을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대기 강도 추정의 간소화입니다. 여기서는 이전 프레임의 동영상에서 이전 프레임의 전달량부터 대기 강도를 추정함으로써 기존 대기 강도 추정에서의 정렬화 과정을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대기 강도 연산의 간소화를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저희가 샘플 영상에 대해서 150프레임에 대해서 대기 강도 A에 대한 RGB 컴포넌트의 추세를 그래프로 찍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대기강도 A의 RGB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찍어보았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A, RGB의 값들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대기강도 A가 RGB 값이 서로 동일한 모노톤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에 착안해서 기존 전달량 추정 과정 식에서 A가 RGB가 동일한 모노톤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대기강도 A가 다크 채널 연산의 범주 밖으로 빠지기 때문에 전달량 계산식을 기존 정규화 과정과 다크 채널 연산을 생략하고 다크 채널만으로 전달량을 계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락도로 설명드리면은 앞에서 구했던 대기강도 추정 과정에서 사용했던 다크 채널 I 다크를 뒤에서 전달량 계산식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규화 과정과 다크 채널 연산을 생략했습니다. 블락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두 번째로는 전달량 보정의 생략이 있겠습니다. 전달량 보정을 어떻게 생략하였냐면은 우선 기존의 전달량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다크라 함은 다크 채널을 뜻하는데 다크 채널 연산에서는 최소값 필터를 수행하기 때문에 최소값 필터의 특성상 윤곽선이 소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달량 보정 과정이 꼭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러한 최소값 필터 과정은 윤곽선 보정 및 완만한 특성을 가진 메디안 필터 윈도우 내에서 중간값을 추출해내는 메디안 필터로 대체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전달량 계산식을 저희가 새롭게 제안하였습니다. 여기서 iMed라 함은 메디안 다크 채널인데 다크 채널에서 최소값 필터를 메디안 필터로 대체한 다크 채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소값 필터로 인한 윤곽선 소실을 방지할 수가 있고 따라서 전달량 보정 과정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드리면은 우선 다크 채널 기반의 전달량 T'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곽선이 소실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메디안 필터를 도입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윤곽선이 확실히 개선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선된 윤곽선 메디안 다크 채널 기반의 전달량 T를 가지고 영상 복원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전달량 보정 과정 없이도 후광 효과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높은 연산 복잡도를 수반하는
전달량 보정 과정을 없애고 메디안 다크 채널 영상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안개 제거 수행 시간에 개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최적화 기법의 세 번째인 대기 강도 추정의 간소화입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안개 모델링 식에 대해서 임의의 픽셀 지점 x에 대해서 그 전달량 값이 0이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 임의의 지점 x에 대해서 안개 영상의 값이 대기 강도 a의 값과 똑같다라는 식이 도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기에 착안해서 전달량 값이 0인 지점, 이 x 지점에서 안개 영상의 값을 대기 강도 a로 정한다라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위 0.1% 밝기 영역을 구하기 위한 정렬 과정을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전달량의 종류는 앞서 말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달량, 윤곽선이 고정된 전달량과 윤곽선이 고정되지 않은 전달량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전달량에서 그 값이 0인 지점을 찾는 것이 좀 관건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정된 전달량에 대해서는 윤곽선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안개 영상의 흰색 물체에 대해서도 윤곽선이 보존되게 됩니다. 따라서 고정된 전달량 내에서 그 전달량 값이 0인 지점을 찾게 된다면 아마 안개 영역뿐만 아니라 흰색 물체도 잡히기 때문에 흰색 물체가 안개 영역, 안개 값으로 오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윤곽선이 고정되지 않은 계략적 전달량에서 그 전달량 값이 0에 가까운 지점을 대기형으로 추정했습니다. 고정되지 않은 전달량에서는 흰색 물체가 제거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또한 그 일반적인 동영상의 앞뒤, 전후 프레임 간에는 일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전 프레임의 전달량으로부터 그 값이 0인 지점을 대기형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결과인데 기존 방법으로 추정한 A와 재난 방법으로 추정한 A의 그 값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실험 결과인데 보건 영상의 품질 측면에서 실험 결과입니다. 다음은 기존 전달량, 기존 방법의 전달량, 재난 전달량인데 보시다시피 윤곽선의 보존이 확실히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건 영상에 대해서는 후광 현상이 효과적으로 개선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 소요 시간 측면의 실험 결과인데 320240과 640480 해상도에 대해서 실험했습니다. 320240에서는 66%의 소요 시간 개선을 이뤘고 다음으로는 65% 이상의 소요 시간 개선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은 기존 안개 제거 방법의 병목 지점 이 세 가지에 대해 병목 지점 분석하고 이를 소요 시간 측면에 최적화해서 65% 이상의 속도 향상을 이뤘습니다. 최적화 기법은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세 가지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저희가 전달량 개선 과정에서 메디안 필터를 도입해서 부가적으로 기존 안개 제거 방법에서의 단점인 후광 효과